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호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에 들어가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먹는 것을 조절하며 살 빼기에는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겉보기에는 마르고 군살이 없어서 체중 관리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뱃살만큼은 두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마른 비만은 복부에 주로 지방이 집중된 상태이다 보니 내장 지방이 쌓여 각종 질병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 탈출을 위한 식단과 운동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내가 마른 비만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비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박사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부만 두둑하게 나오는 이 마른 비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마른 비만은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일단 그 BMI 상으로 결국 저체중이지만요. 여성의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30%, 남성은 25%인 경우 마른 비만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마른 비만인 경우에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위험하게 되는데 이 지방 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염증 물질이 혈관에 쌓이다가 보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또 뇌졸중이나 수면 무호흡증, 심근경색, 지방간, 당뇨 등이 발생을 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갑자기 식사를 확 줄이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일시적으로 이제 체중은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는 이제 근육량 감소와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체중 감소 이후에 체지방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쉽게 쌓일 수 있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마른 비만 탈출을 위해선 식단 관리와 또 운동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식단과 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도움이 되는 식단은 우리가 점심에 밖에서 주로 먹는다. 육류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이고 단 음식입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유제품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두부, 달걀, 육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 찾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회사별로 뷔페 식단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주로 이제 단백질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운동으로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이렇게 꾸준히 그렇지만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계속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부와 육류, 콩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마른 비만을 탈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소변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소한 증상 하나라도 있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소변 보는 일이 매우 두렵고 또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도 문제고 또 참지 못해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빈뇨와 야간뇨, 또 절박뇨, 잔뇨감 등 이런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여기에는 주로 이제 그 한문의 이름하고 또 한글하고 이렇게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빈뇨는 자주 본다는 빈자와 소변에 뇨자를 써서 소변을 하루에 이제 8번 이상 자주 이렇게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야간뇨는 밤에 이제 최소한 물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하루에 1번 정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2번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2번 이상 자주 밤에 자면서 이제 소변을 보는 경우를 야간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절박뇨라는 것은 소변이 전혀 보고 싶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뇨의가 느껴지면 참을 수가 없고 또 참을 수 없는데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경우를 절박뇨라고 하고 있습니다. 잔뇨 가면 우리가 이제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고 또 보고 싶은 증상. 이 증상은 제가 이제 그 전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게 꼭 소변인데요. 그래서 소변을 보아도 조금을 보아도 많이 보아도 항상 남아있는 느낌이 없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이 혈액 중에 이제 찌꺼기, 또 혈압을 또 조절하고 소변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변이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시원한 느낌이 있고 없고 또 잔뇨감에 대한 것은 증상이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과 진료를 할 때 이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들인데요. 그런데 소변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박사님,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과거에는 전립선이 비대해서 결국은 이제 하부에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소변을 힘을 주어야 되고 소변을 보고 나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면 한참 있어야 나오고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직학적으로는 전립선에 이제 간질이나 전립선에 이제 상피세포가 증식되었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설명으로 증상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절박뇨라든지 잔뇨감이라든지 야간뇨라든지 소변을 볼 때 또 통증이 있다든지 소변을 보고 나면 통증이 감소되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총칭해서 이제 하부에 이제 요도에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해서 전립선 이제 비대증의 범주로 보고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흔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인 요실금은 남녀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실금은 이제 자기가 소변을 참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경우 남녀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요즘 고령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의 방광의 요도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지고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또 당연히 요도괄약근도 약해지고 전립선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요실금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도는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고 우리나라 여성의 이제 40% 정도가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요실금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실금으로 인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사회생활이라든지 또 집안에서 위생상 생활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실금에 대한 증상은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에 대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또 좋아지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뇨장애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그 소변을 통해 체내 이제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또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제 대장균인데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염증 치료를 하면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전립선이 너무 비대가 되어 있어서
소변기를 완전히 막아 있다. 이러면 전립선에 대한 치료를 정확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았는데 남아있는 느낌이다.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들에 따라서 병원에서 남성분들 전립선, 여성분들의 이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결국 균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방에서 보는 특징적인 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양기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가슴, 이 마음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험 볼 때 긴장할 때 자꾸 화장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빈뇨 증상이. 그 경우는 바로 뭐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이라든지 뭔가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화장실에 가는 것은 이제 마음의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마음과 심장과 이제 스트레스를 겸해서 이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화에 따른 치료인데, 고령화가 되면서 60세, 70세, 80세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50이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 아무리 음식을 관리하면서 먹더라도 자연에서 유전적으로 받은 생명의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은 노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 관리에 힘써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현재의 몸무게보다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배가 차가운 경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랫배가 차갑다는 것은 복부의 율동운동, 대장운동과 소장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남성분들의 경우에 저녁 때 밥 먹고 술 먹고 많이 먹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고 배도 나오지 않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조금만 더 먹어도 바로 배가 표시가 나는 게, 복부가 차가우면서 복부에 이제 대장과 소장, 한방에서는 이제 명문화쇠라는 병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장 소장의 율동 운동이 잘 안 되어서 방광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뇨장애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배뇨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의 증상이 자주 나타날 때는 산수유와 당귀를 한방차로 이용을 해서, 제가 이 경우에는 요도 괄약근이라든지 전립선 쪽에 이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식사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또는 속이 좀 출출하고 공복 시에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슬과 생지황을 차요법으로 아침 저녁으로 해서 편한 시간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실금 증상이 자주 나타날 때는 산수유와 당귀를,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우슬과 생지황을 이용한 한방차로 배뇨장애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배뇨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또 주의가 필요할까요? 일단 전립선은 하부에 있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방광이 밑에 있기 때문에요. 복부가 비만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과 복부 비만을 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광이 너무 이완되었다가 수축이 되었을 때
방광의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여성분들의 이제 방광의 근육을 요도괄약근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허리 이하로 좌욕을 자주 해 주시면 방광과 이제 전립선 기능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방광 기능에는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이 점 기억하시고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또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상담 받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머님의 연세와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74, 157, 네, 그리고 몸무게도 부탁드릴게요. 55kg.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오른쪽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예. 예, 그리고 목에 이물감 느끼지고, 예, 손톱에 세로줄이 보이고, 예. 예, 얼굴에는 기미가 많이 있고, 피부색도 누렇고 검고, 볼에 살이 없어가지고 많이 야해 보이고, 예. 예, 눈은 침침하고, 발이 많이 저리고, 예. 예. 항상 피곤하고, 자고 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가 않아서, 예,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서 신경과 약으로 잠을 자고 이러거든요. 네, 예. 또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지 남에게 언짢은 소리도 못하고, 언짢은 소리 들으면 불편한 마음이 오래 가고, 예. 네, 예.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약품 이런 거 먹으면 복부팽만감이 심해가지고 중단하는 일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음식은 뭐 맛없다, 입맛없다 이런 거는 못 느끼는데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네, 소화가 잘 안 되는지 한 번씩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들고, 예, 예. 목에 이물감이 항상 남아 있고. 예. 지금 현재 그 네.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혈압약도 드시고 있습니까? 예, 예, 당뇨약은요?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예, 혈압약 그러면 아까 마음 불안해서 정신과 약하고 또 어떤 약 복용하십니까? 예, 혈압약하고 이뇨제, 그리고 또 혈전용해제, 네. 예. 혈전 예방하는 약. 예, 아스피린 종류 같은. 피 맑아지게 하는 약이요? 예, 네.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수술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 10대 때에는 맹장 수술했고요. 예. 20대에는 또 난소 낭종 수술이라는 걸 하고,
예. 예, 60대 중반에 이제 와서 그 콩팥 수술하고 갑상선 암 수술하고. 아, 갑상선 수술했고, 예, 그다음에 콩팥도 수술했습니까? 예, 콩팥에 혹이 생겨가지고 아. 수술을 했는데, 예, 그래 암이라는 진단은 받았는데 네, 수술을 하고 나서는 뭐 약 복용 이런 거는 일절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 목 갑상선 수술하고도 약 안 먹고 네. 콩팥 수술하고도 약을 안 먹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콩팥도 이렇게 암으로 진단 받으신 겁니까? 예, 암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콩팥은 그때 콩팥 뭐 절제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왼쪽 콩팥을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한쪽에 약간 밑쪽에 예, 혹이 생겨가지고 네, 그 부분 절제가 쉽다 해서 그래 부분 절제만 하고 완전히 그 절제는 안 하고 예. 네. 부분 절제만 했습니다. 지금 체중이 네. 그 한 1년 전보다 이렇게 체중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 콩팥 수술하기 전에는 보통 한 62, 3kg 이래 나갔는데 그 콩팥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체중이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네, 한 5kg, 6kg 이래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부비가 빠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 부비가 빠져서 그런지 막 얼굴이 살이 싹 빠져버리고. 예. 아, 그 병원에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건강검진은 계속 잘 받고 계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봤는데 예. 아무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뭐, 그 예.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것도 다 정상이라고 봤고. 예,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제가 그 치료하는 거는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정맥이요? 예. 예. 부정맥을 어머님이 이렇게 맥을 볼 때도 맥이 이렇게 좀 뛰다가 중간에 쉬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못 잘 모르겠어요. 느끼겠는데. 예. 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예.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 약을 안 먹으면 또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저녁으로 약 먹고 신경과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병원에서 부정맥으로 해서 부정맥에 대한 약은 지금 복용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혈압 강화제하고 인뇨제, 예, 예. 그 혈전 용해제, 네. 그리고 소화제. 아, 한의원에서 혹시 그 예. 진맥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의원에서 이 위가 안 편해서 네. 진맥을 하고 침을 좀 맞았는데 예. 한 2달 정도 침을 맞았더니 예. 갑자기 막 숨이 가쁘고 걸음을 한 5발, 6발 못 걸을 정도로 숨이 가파가지고 예. 예,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진맥한 결과는 담 독소가 있어 그렇다 이라네. 담 독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명치 끝에 이래 눌리면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요즘 화장실 대변은 잘 가십니까? 예, 대변은 하루 한 번씩 아침에 자고 나면 봅니다. 보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저녁에 또 한 번씩 볼 때가 있고요. 네. 변은 정상적인 변으로 봅니다. 지금 그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할 때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서 두근거리기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부정맥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 힘이 들면 그러니까 부정맥이라는 것은 맥이 쉬지 않고 시계바늘처럼 똑딱똑딱 이렇게 계속
심장이 펌프를 뛰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부정맥이라는 것은 중간에 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쉬다가 보면 피가 제대로 못 가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한 번씩 그 심장에 좀 박동이 빨라지면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 뭐 내가 뭔가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부담되는 게 있으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가 없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럴 때가 있나 해서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밖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요. 예, 지금, 콩닥콩닥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네네. 지금, 그 자주는 안 그러는데 한 번씩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심장의 이제 펌프력이 그때는 좀 급박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께서 사셨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젊을 때는 심장이 뛰는 걸 잘 모르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느껴지면 심장의 기능이 그렇게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예, 심장 쪽에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심장에 대한 부정맥을 물어보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 그래서 먼저 혹시 이제 여기 가슴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거나 갑자기 예. 너무 쉼을 쉴 수 없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다르게 증상이 나타난다, 뭔가 예전하고 느낌이 다르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아, 예, 예, 예. 바로 응급실에 가셔서 그 심장 부정맥으로 해서 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이 저리다는 것은 그 예. 척추에서 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 예, 척추에 대한 뭐 진단은 받으신 거 없어요? 디스크나 협착증요? 저 허리 협착증 진단 받은 데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거 수술을 권유하시던데 네, 그때 무서워서 수술을 안 했거든요. 네, 안 했는데 뭐 그러고 나서 뭐 허리 쪽은 크게 이래 불편한 걸 못 느끼는데 근데 이제 좀 장시간 서가 있을 경우 네, 허리에 통증을 조금 느끼거든요. 네, 뭐 싱크대 앞에서 한 3시간, 4시간 이래 서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허리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뭐 조금 누워서 쉬면은 또 괜찮아지고. 네, 협착증이라는 병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협착되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면서 예, 발바닥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쉬면 전혀 증상이 예, 사라지기 때문에요. 예, 체질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저기 커피 이렇게 커피 혹시 마시세요? 아니, 못 먹습니다. 예, 커피 마시면 두근거리세요? 잠이 안 옵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 혹시 술 마셔본 적 있으세요? 예, 술은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예. 일대 술은 안 먹습니다. 네. 아, 예, 근데 됐습니다. 예. 술 먹으면은 뭐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저는 붉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얼굴이. 아, 붉어지지는 않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없고요. 예. 예. 지금 현재는 그 이제 목의 이물감은 지금 이제 예민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심기가 울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심기가 울체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맥은 어찌되었든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심장에서 이제 펌프력이 좋아서 이제 손발 쪽으로 피가 가야 되고 또 위장관 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잘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소리가 있거나 갑자기 이제 걱정거리가 생각이 들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안정화가 안 되면서 이제 위장에 소화장애가 나타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구감초. 예. 예, 구감초 4g. 예.
예, 그다음에 대추 2개. 예, 예, 그다음에 길경 4g.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아침에 양약을 아침에 몇 시에 드십니까? 아침 식구 보통 한 7시 반,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한 11시에 그 100cc 한 잔 드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저녁 식사 몇 시쯤 하세요? 저녁 식사는 5시 반, 6시경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요즘은 초저녁에 그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 8시, 9시 되면 자거든요. 아, 그래요. 저녁 때에도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저녁에 먹는 약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한방차는 이제 저녁에는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더 드세요. 식사 후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예,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그리고 선생님 구감초라는 거는 어떤 약입니까? 구감초는 감초를 볶은 겁니다. 아, 볶은 감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74세 어머니의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뇌명증과 목 이물감 등 전신의 다양한 불편 증상과 부정맥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불규칙한 이 심장 박동인 부정맥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과 황제 내경에서는 사람의 기의 성쇠, 인기 성쇠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심장은 60대가 되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60이 넘고 이제 70이 넘어갈수록 60에서 70, 80으로 갈수록 심장의 기능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체질적으로 심장을 조금 더 튼튼하게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고, 심장이 좀 약하신 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심장은 마음심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고생이 많고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이 심장이 튼튼하든 약하든 질병이 오기가 쉽고 부정맥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장육부에서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먹고 대변과 소변을 배설을 잘하고 소화를 잘해도 심장의 기능이 중간에 쉬게 되면 펌프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제일 끝부분, 손끝, 발끝, 그 다음에 머리 끝까지 피를 보내는 힘이 중간에 펌프가 한번 쉬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뇌명이라는 것은 뇌명은 당연히 지금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명이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심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오고 조금 더 심해지면 치매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꾸준히 관리를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개선되도록 꼭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응급 구조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손목에서 맥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맥동이 기본적으로 50번을 뛰는지를 꼭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번을 뛰는 동안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쉬면 일단 심장내과에서 검진을 하고 심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이 중간에 한 번 쉬는 것을 개선을 해서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나 심장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심개울체와 심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구감초와 대추, 길경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이 구감초는 감초를 볶은 건데 부정맥이 있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님처럼 내가 잘 먹는데 살이 잘 체중이 적절히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가 있는 약재고, 대추는 십이경맥, 그래서 동맥,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시키면서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지금 뇌명 증상이 있고 지금 척추관 협착증 정도는 있는데 발이 저린데 한 서너 시간 서 있는 경우에 협착증이 오는 걸로 봐서는 협착증은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따뜻하게 순환시켜야 돼서 이 대추를 처방해 드렸고, 또 하나 이 대추는 동의보감에 이제 맥문에 또 단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목에 이제 이물감이 있고, 방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이제 어르신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분하고 있다가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목에 이물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신경이 예민하고 미리미리 걱정하고 또 스트레스가 계속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한 번씩 통증이 오면서 목에 이제 이물감이 오는 경우에 목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게 이제 길경이기 때문에 세 가지 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 받기 전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세가 예.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 부탁드립니다. 167cm. 네, 그다음 62kg, 3kg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최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네, 됩니까? 불편한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거 다 정상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몸의 좀 특징은, 제가 피부가 좀 이렇게 하얗거든요. 하얗고 되게 얇습니다. 네, 그리고 소주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네, 또 이제, 근데 나이가 또 조금 먹으니까 이제 빨간 게 조금 덜해지고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네, 젊었을 때는 빨간 게 오래 갔는데,
그렇고 제가 지금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예. 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면은 제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물론 저 뭐 족저 건망염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작은 거고, 제가 오늘 우리 그 이제 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게 복부 팽만감,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영수 식도염이 있어서 나 노니까는 제가 그 얼큰한 것도 싫어하고 매운 거, 신 거, 또 단 거, 짜은 거 이런 거는 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매운 거, 아무래도 신 거, 단 거, 짠 거 이거 안 좋아하신다고요? 예, 얼큰한 거, 왜냐면 이게 이제 영수 식도염에 자극이 조금 되는 거니, 그걸 먹고 나면 목이 조금 따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 네. 그래서 먹지 않고, 예. 제가 이제 그 본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게 항상 보면은 저녁을 먹고 나면 방귀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요? 예, 방귀가. 그래서 많이 나온 거, 이것도 뭐 생리적으로 나온다 하지만은 또 많이 나온 것도 좋은 건 아니다. 네. 저는 뭐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영수 식도염이기 때문에 제 몸 관리를 가다가 저녁에도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일부러 제가. 예. 네.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 이제 이 지점인데, 배가 조금 고플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녁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런데 새벽에 한 6시나 8시 이래 되면은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또 목에 좀 이물감도 있고, 예. 네. 이게 이제 아침으로 다가오면은 좀 더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잘 안 고파요. 예. 네. 이걸 갖다 이런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소화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소화는 안 되는, 그래서 소식을 하긴 하는데도, 네. 또 어떨 때는 참에 이게 어떨 때는 소화가 좀 괜찮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소화 안 되는 게 제가 제일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배가 좀 고플 정도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고, 제가 보통 1시쯤 제가 자거든요. 새벽 1시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경제생활 할 때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1시쯤 자는데요. 그러면 아침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아침 되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아침으로 뭐 쑥도 조금 하고 계란 한 개 하고 사과 반쪽을 먹는데, 옛날에는 더부룩하고 이러니까 밥을 제가 거의 아침에 안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네. 그 영수 식도염 걸린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감, 이게 배가 더부룩하고 아침에 요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예, 복용하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네, 저는 저는 뭐 당뇨 혈압 이런 거 없으니까. 그 옛날에 이제 뭐 상호는 말씀하시니까 양배추 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먹어봤는데 저는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별로에. 네. 지금 예. 예. 제가 이제 좀 물어볼게요. 이 예, 경우 예.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위장의 예. 기능이 약해져 있긴 있는데요. 예. 지금 식사도 아마 뭐 먹는 것도 아마 시간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 본인은 위장에 문제가 생겼지만 원인은 마음입니다. 심장입니다. 자율신경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새벽 1시에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저녁은 몇 시에 드십니까? 저녁은 제가 6시 반 되면 딱 먹습니다. 그러면 새벽 1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드세요? 아무것도 제가 안 먹지. 예. 그럼 배 안 고프세요? 조금 이제 무거나 조금 볶음 밥도 8시 반에서 먹을 때 되면은 조금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 뒤에 제가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 이제 조금 고픈 거는 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배가 더 고파져야 되는데, 아침 일어나면 오히려 이게 복부 팽만감이 나고 배가 더 안 고파도. 그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나타나요. 기력이 없다, 기력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시 이렇게 본인이 저녁 6시 30분, 아침은 몇 시에 드세요? 아침은 이제
9시 되면 쑥떡 조금 하고 계란 한 개 하고 사과 반쪽 딱 요렇게 이제 먹습니다. 예, 아침 9시. 그다음에 점심은요? 점심은 한 12시 반경에 먹습니다. 예. 그 외에 간식은 안 하시나요? 간식은 이제 먹고 싶고 이런 거 먹어도 제가 자제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맘마보한 정도 먹지. 그냥 네. 뭐 빵도 큰 거 있으면 뭐 3분의 1 쪽을 어떤 4분의 1 이래 먹지 한 개 다 먹은 적은 없어요. 조금 잘 안 먹습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을 제가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 예. 지금 이제 예. 본인 같은 분이 많아요. 이게 예. 이제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은 나빠서 안 드시고 아까 예. 같이 지금 원래 술은 젊었을 때 이렇게 빨개져서 별로 못 드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은 안 받는 체질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 아까 처음에 피부가 예. 하얗고 좀 예. 부드럽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원래 꼼꼼하고 예민한 체질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냥- 성질도 급합니다. 성질도 급하고 예민한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을 하다 좀 제가 빡시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되면 몸에 무리가 와요. 지금 나이가 67세인데 마음은 네. 똑같이 20대 청춘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뭐 20대보다 몸은 힘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운동 오는 걸로 해서 이기려고 하시면 몸에 무리가 예. 옵니다. 그래서 예, 그냥 운동도 그 아까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 뭐 달리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 뭐 근력 예. 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운동하다 보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예, 재밌는 거 하세요. 예, 지금 삶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하고 싶은 걸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뭐 일이라는 건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운동하는 거나 먹는 것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도 본인은 매일 안 해도 돼요. 본인 하고 싶은 때 하시면 돼요. 그래. 예. 근데 박사님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오늘 주요지 질문은 근데 이게 밥을 갖다가 먹지 않는 저녁에 했는데 아침에 되면 오히려 더 배가 부득부득 해가지고 그 먹을 거 다 안 주고요. 예. 아까 그러니까 아침에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굶으면 돼요. 그럴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때는 배가 고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덜 고플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덜 고플 때는 본인은 뭐 자기 전에 뭐 내일 우리가 구상하잖아요. 그냥 근데 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없네. 예. 좋은 거. 예, 대장 운동, 소장 운동을 해서 몸에서 독소를 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지 말고 이렇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향부자. 예, 복신. 예, 그다음에 감초. 예, 각 5g입니다. 각 5g. 예, 물을 1,500cc 넣으시고 1,500cc.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그냥 그 아침에 아무 때나 먹고 싶은 때 드시면 돼요. 본인 생각날 때 드세요. 100cc를 다 마실까요? 예. 그냥 한 번에 하루- 마셔도 되고 두 번에 나누어 마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50cc씩 두 먹어도 되고요. 예. 낮 12시로 해서 그 전에 아무 때나 편할 때 드시면 되고 또 한 번은 12시 이후로 자기 전까지 편할 때 드세요. 예, 그렇게 하고 한 달 있다가 전화 주세요. 한 달 있다가 전화 제가 드릴까요? 네, 한 달 복용하시고요. 예.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7세 아버님의 역류성 식도염과 복부 팽만감 등 건강 궁금증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 북신, 그리고 감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인가요? 네, 이 약은 탈영 실정증에 쓰는 약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원래 꼼꼼하고 남한테 이렇게 빛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이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뭐 어떤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됐으면 괜찮은데 이제 자제분 일로 해서 화도 나고, 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아이는 이럴까 이런 거, 예, 이렇게 두면 이 마음이 24시간 편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탈영 실정은 내가 좋은 직책에 있다가 예, 진급을 못하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사라지거나 빌려줬는데 사라지는 경우, 또 이렇게 내가 돈을 빚지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마음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하고 장이 답이 안 넘어가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장약이 의미가 없고, 예, 마음 심장 쪽에 이제 약을 해결을 해주는 게 이제 향부자, 예, 기를 소통시키고 복신, 예, 심장, 예, 감초는 오장육부의 기를 조화시키는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처방을 해드린 거고, 이제 제가 진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너무나 좋고 나쁜 것을 흑백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중에는 과거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실패한 일도 있고, 근데 나쁜 일에서 내가 살다가 보면 아, 그게 좋은 경험이 돼서 다음에는 나쁜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쁜 걸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확률적으로 삶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예, 나쁜 것을 안 사람이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음식은 너무 과체중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당기는 대로 드시고, 식사도 꼭 하루에 규칙적인 3시간으로 3번으로 꼭 정하지 않는 게 이분한테는 반드시 필요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자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이제 저도 그런데 뭐 쉴 때 스마트폰 보다가 보면 재밌으니까 제일 편한 자세로 2시간, 3시간, 또 잘 때는 뭐 이제 엎드려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밤에 보는 것도 안 좋죠, 오랫동안. 근데 이제 낮에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복부 비만이 발생하기 쉽고, 또 방광과 예, 장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돌이켜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 앉아서 있으면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몸의 중심축인 척추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정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등 움직임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